이제 진짜 쉴 수 있겠네요. 퇴임식장에서 모두가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김성호 씨는 알 수 없는 허전함에 눈을 떴습니다. 책상 위엔 축하 화분들이 가지런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시계 초침만 또각또각 울리는데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죠. 40년 동안 매일같이 아이들 앞에서 종을 듣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성호 씨는 커피를 내리고 TV를 켜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도 소리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밀려왔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띠리리. 번호는 낯설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이재훈이에요.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중학교 3학년 담임이셨죠. 순간 오래된 이름이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 장난꾸러기였지만 글 솜씨가 좋았던 제자. 그래, 재훈이? 오랜만이네. 선생님, 제가 지금 마을 도서관에서 일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글쓰기 강좌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성호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정중히 거절할까 생각했죠. 이 나이에 무슨 강의야. 하지만 재훈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선생님이 해주시면 우리 동네 어르신들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도 성호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두근거렸고 또 한편으로는 겁이 났습니다. 창밖엔 노을이 길게 깔려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성호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럴까? 그날 저녁 그의 인생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성호 씨는 도서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드나들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교실 풍경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그때 그 교정 냄새가 떠올랐죠. 잠시 후 안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선생님, 오셨네요. 이재훈이었습니다. 어느새 중년이 되어 있었지만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여전했죠. 아이고, 재훈이.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선생님, 그때랑 똑같으세요. 서로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재훈은 성호 씨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도서관 한쪽 벽에는 마을 어르신 글쓰기 강좌 모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저희가요, 매주 토요일마다 어르신들 모시고 글쓰기 프로그램을 열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선생님만큼 따뜻하게 가르쳐 주실 분이 없더라고요. 성호 씨는 포스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도움이 될까? 당연하죠. 선생님은 제 인생을 바꾼 분이에요. 저한테 글의 즐거움을 처음 알려주셨잖아요. 그 말에 성호 씨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수많은 아이들 중 한 명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자신을 다시 부르고 있다니. 재훈은 일정표와 교재 샘플을 내밀었습니다. 강좌는 총 6번이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호 씨는 서류를 넘기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일단 생각은 좀 해보마. 도서관을 나서는데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었습니다. 바람결에 책 냄새가 실려왔고 그의 마음 어딘가가 묘하게 따뜻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 씨는 무심코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판을 잡던 손, 분필가루가 묻던 손, 그 손이 아직 무언가를 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 은정 씨가 반갑게 물었어요. 여보, 어디 다녀오셨어요? 재훈이 알지? 그놈이 도서관 강좌 좀 맡아달래. 어머, 그거 좋은 기회 아니에요? 성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또 가르쳐. 이제 그냥 쉬어야지. 그러자 은정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여보,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마음이 움직일 때 그게 인생 두 번째 시작이라잖아요. 그날 밤 성호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부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익숙한 설렘이 섞여 있었죠. 늦은 밤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 그는 도서관 포스터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누구나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그 문장이 유난히 가슴에 남았어요. 이틀째 아침 김성호 씨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데 머릿속은 복잡했죠. 내가 다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 그의 손끝은 잔을 돌리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신문을 펼쳐도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귀엔 아직도 도서관 안의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은퇴 후 처음 느껴본 낯선 초대. 하지만 그만큼 커다란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점심 무렵 아내 은정 씨가 부엌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 도서관 강의 말이에요. 아직 연락 안 하셨어요? 아직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 왜요? 부담돼요? 그렇지.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 서면 실수할까봐 겁나. 은정 씨는 도마에 손을 멈추더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실수 좀 하면 어때요? 누가 그걸 탓하겠어요. 그냥 당신이 가진 이야기만 해주면 돼요. 그게 당신의 진짜 강의잖아요. 그 말에 성호 씨는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치 오랜 제자가 아닌 아내가 자신을 깨우는 스승 같았죠. 그날 오후 그는 오랜만에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책장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한쪽엔 오래된 공책이 놓여 있었어요. 3학년 2반 담임 일지. 그 속에는 아이들 이름과 매일 썼던 짧은 메모들이 가득했죠. 재훈, 발표 잘함. 장래 희망은 작가. 민경, 요즘 웃음이 늘었다. 자존감 회복 중. 그 글을 읽는 순간 성호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참 바빴지만 참 살아있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면 자신도 웃었고 아이들이 울면 함께 울던 나날들. 그는 천천히 공책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그 시절을 다시 꺼내면 되겠구나. 그날 저녁 성호 씨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그 강의 해볼게. 대신 나 좀 천천히 준비할게. 선생님,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잊었던 열기가 되살아났죠. 은정 씨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결정했어요? 응, 한 번은 다시 걸어봐야겠어. 늦었다고 생각한 게 어쩌면 시작일지도 몰라. 창밖엔 가을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성호 씨의 망설임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죠. 토요일 아침 김성호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잔뜩 흐렸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굳이 넥타이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단단히 매듭을 지었습니다. 첫인상은 중요하지. 은정 씨가 다가와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잘 다녀오세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그게 말처럼 쉽나? 당신은 아직도 선생님이에요. 그걸 잊지 마요. 그 말을 들으며 성호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 낙엽이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렸습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더 빠르게 뛰었죠. 도서관 문을 여니 재훈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선생님, 벌써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생각보다 많진 않지? 15분 정도요. 대부분 어르신이에요. 다들 글은 처음이라고 하세요. 강의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둥근 탁자 여러 개가 놓여 있고 어르신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를 펴고 누군가는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목을 가다듬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오늘부터 6번 동안 함께 글을 써보려 합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수업 주제는 나의 하루 기록하기. 그는 칠판 대신 화이트보드에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글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면 돼요. 그 순간 맨 앞줄에 앉은 한 소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아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써봐도 되나요? 그럼요. 누구든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호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오래전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말하던 자신이 담겨 있었죠. 수업이 끝나자 어르신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이런 걸 쓸 수 있네요. 글이란 게 생각보다 재밌네요. 그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사람들을 배웅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런 게 내가 좋아하던 일이었지. 하지만 교실 한쪽
노트를 덮지 않은 채 남아있던 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 재혼이 다가와 귀띔했습니다. 저 친구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든가 봐요. 글로 위로받고 싶대요. 성호 씨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지가 떠나는 뒷모습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때 그의 마음속에 다시 작은 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날 그의 강의는 시작이었지만 어쩌면 새로운 인연의 예고였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강의 날 김성호 씨는 조금 여유롭게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보다 덜 긴장됐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죠. 교실 문을 열자 어르신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번 그 소녀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공책을 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눈을 자주 내리깔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쓸 때만은 표정이 달라졌죠. 마치 세상과 단둘이 있는 사람처럼 집중했습니다. 성호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지난 시간에 쓴 글 좀 보여줄래요? 민지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천천히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요즘 웃는 법을 잊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내 자리가 없는 것 같다. 그래도 글을 쓰면 마음이 조금은 조용해진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천천히 읽으며 말했다요. 참 솔직하구나. 글이란 건 바로 그거야. 마음을 숨기지 않는 것. 민지는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수업 주제는 내가 좋아했던 사람. 어르신들은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누군가는 첫사랑 이야기를 했고 또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했죠. 하지만 민지는 한동안 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조용히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좋았던 사람도 그리운 사람도 다 글이 돼요. 글 속에 담기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좋아했다. 학교를 떠나셨지만 그 뒤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때의 눈빛이 아직도 생각난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성호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글에 나오는 선생님이 자신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느껴졌죠. 수업이 끝난 뒤 민지가 가방을 메고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글을 쓰면 진짜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성호 씨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글은 마음의 창문이야. 닫아두면 어둡지만 열면 바람이 들어오지.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서더니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성호 씨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죠. 오늘 한 소녀의 눈빛이 나를 다시 선생님으로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문장을 써내려가며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도 다시 배우고 있구나, 사람을. 그날 이후 도서관의 토요일은 김성호 씨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점점 글쓰기에 익숙해졌고 매 시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이 커졌어요. 처음엔 조심스럽던 분위기가 이제는 따뜻하고 활기찼죠. 선생님, 지난번에 쓴 글 덕분에 남편이랑 화해했어요. 나도요, 손자한테 편지를 써봤는데 울더라고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성호 씨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가르친다기보다 함께 배운다는 느낌이 들었죠. 민지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눈을 마주치며 인사도 하고 수업 중엔 스스로 의견을 말했어요. 그녀의 글은 아직 서툴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내 도시락을 싸줬다. 예전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젠 그 따뜻한 밥 냄새가 고맙다. 그 글을 읽던 순간 성호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삶의 소중한 것들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는 걸. 그 소녀의 글이 다시 일깨워줬죠. 수업이 끝나고 재훈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도서관 분위기 완전 달라졌어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민지도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그 친구가 이렇게 변할 줄은 나도 몰랐네. 사실 민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지방 근무 중이라 혼자 지내요. 성호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 속 낙엽이 천천히 흩날렸죠.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 있어줘야겠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교사는 교단이 아닌 마음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잠시 후 아내 은정 씨가 들어와 조용히 물었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좋았어. 나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은정 씨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나도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지만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죠. 성호 씨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향기롭다는 걸. 겨울 초입, 도서관 강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수업을 마치고 나니 어르신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선생님, 덕분에 참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꼭 또 해주세요. 김성호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빛엔 오랜만에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죠. 모두가 돌아가고 남은 강의실에 재훈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사실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응? 뭔데? 시청에서 인생 재시작 특강을 준비 중이에요. 이번 강좌를 들은 분들이 선생님을 추천하셨어요. 성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네, 주제는 늦게 피는 삶의 아름다움이에요.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순간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단을 떠난 지 10년,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젠 스스로가 그 자리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선생님,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을요. 그 말에 성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며칠 뒤 시청 대강당. 연단 앞에 선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청중 속엔 도서관 어르신들도, 재훈도, 그리고 민지도 있었습니다. 민지는 카메라를 들고 조용히 그를 찍고 있었죠. 저는 은퇴 후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어갔죠. 우리는 늦었다고 자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절 같아요. 겨울 같을 때 봄의 씨앗이 자라고 있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성호 씨는 오랜만에 교사로서의 자신을 느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오늘 느꼈어요. 겨울이 끝이 아니라는 거요. 그래, 너도 봄을 맞을 거야. 꼭.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요. 저 이제 글쓰기 전공하려고요. 그 말에 성호 씨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다. 내가 내 인생을 쓰는 거구나.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일기장을 펴고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교단에 섰다. 아이들이 아닌 인생을 가르쳤다. 창밖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늦게 온 겨울, 그러나 그 속에서 그의 마음은 가장 따뜻한 봄을 준비하고 있었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성호 씨의 도서관 강좌는 시즌 2로 돌아왔고, 이번엔 수강 신청이 일찌감치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죠. 책상마다 봄꽃을 꽂아둔 강의실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손녀 얘기로 수필 공모전 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글은 누가 읽어도 자기 마음을 닦는 일이죠. 성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수강생들의 노트를 둘러봤습니다. 글자마다 인생의 결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 그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죠. 수업을 마친 뒤 재훈이 다가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민지 글 봤어요? 청소년 문학상에서 상 받았대요. 뭐라고? 정말? 예. 그 글 제목이 늦게 핀 꽃이에요. 성호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찾아와 상장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글을 쓰는 게 무섭지 않게 됐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었고 성호 씨는 잠시 말을 잃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민지야. 넌 그냥 내 마음을 믿은 거야. 그 용기가 상이 된 거지. 민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다친 마음을 열면 봄이 들어온다고요.
그 순간 성호 씨의 눈가에 따뜻한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의 봄은 분명 늦게 왔지만 그 향기는 오래오래 머물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벚꽃잎이 어깨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성호 씨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늦게 핀 꽃도 충분히 아름답잖아. 집에 도착하자 아내 은정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기분 좋아 보여요. 응,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었어. 그럼 우리도 특별하게 보내요. 오랜만에 둘이 꽃 구경 갈까요?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의 봄이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꽃잎은 발끝에 흩날렸습니다. 성호 씨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그날, 사실은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날이었다. 그 문장은 그의 일기 마지막 장에 고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페이지에는 봄 햇살 같은 한 줄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진심은 언제 피어도 늦지 않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